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한국 언론들 태세 전환, 트럼프 대통령의 대역전이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언론들 기레기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가십거리를 쏘대고 가짜 뉴스를 하던 이 와중에 어떻게 됐는지 요 며칠 동안 한국 뉴스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은 누가 전했느냐? 매일경제가 전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선거인단 62명 사라질 최대의 위기를 맞은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 대역전을 노리나라는 제목에서 현재 이 상황으로만 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역전도 할 수 있다라고 놀라운 기사를 썼습니다.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멸공. 자, 슬슬 한국 언론들도 미국에서 돌아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판을 읽은 걸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건 무엇이냐?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한다라는 그 본질보다 서서히 깡통 대가리들 같은 이 한국의 기자들이 좀 깨우쳐 간다는 겁니다. 미국의 현실을 보고 미국의 선거인단 구성과 또 지금 미국의 헌법적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무엇을 봐야 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오로지 나는 헌법으로 판단을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나마 한국의 몇몇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본질을 좀 이야기하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 소식을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는 한마디로 바이든은 이제 62명이 사라질 최대 위기의 코너에 몰려 있다. 트럼프 대역전은 현실이다, 현실. 미국 텍사스주가 제기한 2020년 대선 무효화 소송에 다른 주들이 힘을 보태고 나섰다. 텍사스주가 켄 팩스턴 주 검찰총장 명의로 지난 8일 연방 대법원에 펜실베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4개 주의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지 하루 만에 17개 주가 잇따라 소송 동참을 선언했다. 텍사스 주의 지지를 표하며 연방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주는 엘리바마, 아칸소, 플로리다, 인디애나,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이런 17개의 주에서 동참을 했다며 대부분 공화당이 주도하는 지역들이다. 이 지역은. 원고 측은 피소가 된 4개 주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용해 대선 투표 절차를 위헌적으로 변경하고 대규모 부정선거 논란의 중심에 놓인 우편 투표를 늘려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조작된 승리를 안겼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경제는 1인 1표 원칙을 어기고 미국 헌법 제14조에 명시된 평등보호조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라며 피서된 4개 주 정부 측은 이번 소송을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주 정부 간 분쟁에는 연방 대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만일 연방 대법원이 이들 4개 주의 부정선거 혐의를 인정하면 해당 주 선거인단은 대통령 선출권을 상실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4개 주 선거인단 수 62명, 펜실베니아 20명, 조지아 16명, 미시간 16명, 위스콘신 10명이 무효가 되고 바이든의 선거인단도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바이든의 과반수 270석 확보가 매우 어렵게 된다. 이 경우 미국 수정헌법 제12조에 따라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상원이 부통령을 각각 선출한다. 대통령의 경우 연방 하원에서 50개 주 대표 1명씩이 대통령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고 과반을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된다. 연방 하원은 현재 민주당 233명, 공화당 197명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주별로 다수를 점한 당이 한 표씩 가질 경우 공화당 표가 더 많아 트럼프에게 매우 유일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매일경제가 본질적으로 딱 빼놓은 건 몇 개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부분은 조 바이든은 지금 최대의 위기에 몰려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소식은 이 에포크 타임즈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자, 에포크 타임즈는 미국 17개 주 대선 무효 소송 낸 텍사스에 합류했다.
대법원 심리 착수를 촉구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앞선 내용은 좀 비슷합니다. 지금 17개 주가 합세해서 연방법원에 이번 2020년 대선 무효 소송을 냈다. 그래서 선거의 무결성, 그래서 나아가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 연방 대법원, 헌법으로 판단을 받아보겠다. 라고 이제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에포크 타임즈는 그러면서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틀 내에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텍사스주의 소송 제기와 다른 주들의 합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7개 주의 대선 무효 소송은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다. 매우 큽니다. 미국 대선 역사상 역대급 최초의 경합주 단체 소송으로 연방 대법원도 지금 현재 신속하게 움직이고 준비 중이라고 트럼프 변호사 팀을 인용을 했습니다. 더 업그레이드된 거는 이제 오늘 게이트웨이 펀빗이 소상하게 뭐라고 전했느냐. 18개 주지, 한 개 주도 늘었죠. 18개 주. 이번 텍사스에 가입했다. 이 소송에 동참을 했다. 오늘 아침 미주리주가 미국 대법원에서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니아 및 위스콘 소송에 대한 텍사스 합류한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개가 더 늘어났다. 그것은 바로 이 애리조나가 합류하게 됐다. 애리조나가 합류함으로써 18개가 되었다. 오 마이 갓. 이런 일은 없었다. 미주리, 엘리바마, 아칸소, 플로리다, 인디애나,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몬태나, 네브래스카, 노스 다코다, 오클라호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다코다, 테네시, 유타, 웨스트 버지니아, 애리조나입니다. 18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선거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게이트웨이 펀빗은 굉장히 격동스럽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한국의 기레기들도 이 태세를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 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의 언론들도 점점점 트럼프의 재선, 트럼프의 대역전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